1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체크. 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팩트체커 한팩트고요. 라쿤님과 장금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니쿠니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네, 매번 이렇게 준비하시나 봐요. 네. 군고구마였다가 쿠니쿠니 라쿤이. 네. 금이금이 장금입니다. 약간 그 옛날 동방신기 느낌이시네요. 호를 지어와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노 이런 느낌. 쿠니쿠니. 유노 네. 장금. 유노? 최강 라쿤. 영웅 팩트. 네, 오그라들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간도 교계는 떠들썩했네요. 네. 먼저 기독교계 관련 이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니 2019년 새해가 들어서 1월달에 또 JTBC에서 엄청 큰 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네. 기독교 좋은 뉴스만 가득하게 바란지 며칠이나 됐다고 네. 또 안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네. 주간 뉴스 체크팀에서 사실 작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계 기사들을 많이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터진 기사는 사실 사소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루게 됐고요. 대치동의 서땡교회 관련 뉴스입니다. 네, 대치동에 있는 그 음마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서땡교회는 상당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네. 이 대형 교회에서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한 장로님께서 교회 돈 2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뉴스는 지금 KBS, JTBC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기독교 언론인 CBS 노컷뉴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작년 7월 달에 이미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교회 통장 계좌가 410개다. 오, 차명 계좌 같이 네.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네, 계좌인가요? 차명 계좌가. 그리고 심지어 그 3,000명이 넘는 신도분들이 네. 네. 전부 다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뭐 여러 개 지교회로 나눠진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요, 지교회는 없고요. 네. 한 교회입니다. 오.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제가 하나에 네, 계좌가 400개를 넘어가는 410개 오. 이번에 조사가 되었고요. 이 대치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지금 1991년 10월 26일에 네. 강남구 논현동의 상가 건물에서 신도들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세워졌고요. 1994년 5월 달에 서초구 반포동 상가로 이전을 했다가 2000년에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 현재 건물로 지금 이전을 되었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규모가 또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하였고 출석 성도는 3,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라고는 볼 수 없고요. 큰 교회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10개가 되는 계좌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고 이 계좌들이 왜 410개나 개설이 됐을까라고 네. 내용을 추적을 해보니 재정을 담당했던 오모 장로님께서 그 계좌를 자기 돈인 것처럼 여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410개라고 말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계좌긴 하지만 네. 그것만 놔두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이 410개 계좌를 보게 되면 입출금 계좌가 한 70개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예금 적금 관련된 계좌가 100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이제 펀드나 이제 뭐 어음 관련된 계좌가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도 총 5개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하나는 또 도매업과 수출업으로 등록된 영리법인 등록증도 지금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계좌가 밝혀진 것은 사실 비공개로 있던 계좌들이 이번에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신도분들도 아무도 몰랐고 이 교회 임원분들도 몰랐다는 거죠. 이 2018년 초에 교회 건물 건축의 비용
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출처를 의심하던 일부 신도들이 네.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좌가 한 10개 정도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410개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게 410개나 되는 그 교회 계좌 자체가 네, 성도들 모르게 네,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이 410개나 계좌가 있다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계좌가 공개적으로 신도들이나 이제 임원분들이 알고 있는 계좌가 아니고 비공개로 아무도 모르게 개설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악용한 사례도 같이 적발이 된 걸까요? 네, 가장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계기는 지난해 초에 2018년 초에 교회 건물 건축을 위해서 이 오장로라는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교회에 60억을 빌려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후에 교회는 다시 그 오장로에게 60억을 갚게 되는 일이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장로가 빌려준 이 60억이 진짜 오장로님께서 정상적으로 빌려줬는지를 의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입금자명을 보니 오장로님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 명의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꿔주고 갚고 네, 같은 명의의 음.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계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이 좀 이동이 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된 일이 몇 개가 더 있는데 2012년 9월 달에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 통장에서 5억 2천만 원이 인출이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5억 2천만 원이 인출이 된 이후에 그 다음 3분 뒤에 바로 오장로 둘째 아들 계좌로 5억이 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장로님의 둘째 아들 분께서는 경매로 나온 대치동의 한 빌라를 바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빌라를. 그리고 또 이 오장로님께서 그 몇 년 전에도 이 교회에 사용할 오르간을 기증하겠다면서 오르간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구입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르간. 네, 교회에서 비싼 사용하는- 거는 네. 그 오르간을 이제 오장로님이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도 또 쳐드리고 또 우리 오장로님께서 또 큰 금액을 교회에 내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장로님을 좋게 보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 기증했을 때 당시에 통장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 통장에서 10억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 그 돈이 그 돈이었군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악기를 구입한 목적으로 네, 확실히 이제 계좌가 인출이 된 게 확실한가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계좌를 다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 서울에 있는 교회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아, 그 악기 대금도. 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교회 이 계좌를 이 오 장로님이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교회와 나와 장로는 하나다. 아, 그러면은 지금 내 돈이 교회 돈이 내 돈이고 그 교회 돈이 장로 지금- 돈이 내가 장로고 하나죠. 네 네. 것도 내 거, 다 내 같은- 것도 네 거. 네. 그렇죠. 다 같은 네. 그 주머니가 되니까. 사실 그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냐면 네. 현행법상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는 세무조사를 피하게 되어 있고요. 네. 과세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종교인 가세를 그렇게 반대하실 수 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되었어요.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는 세무조사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이고. 알게 모르게 이런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네.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형 교회들이라서 더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것이지 알게 모르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인 과세가 중요한 건데 네. 끝까지 길을 쓰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뭔가 거죠. 뒤가 구린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 모습이 되게 뒤가 구린 사람처럼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갖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이런 그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은 네.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려면 종교인 과세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사실 그 기업에서는 모든 세무적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주식-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주식에서 이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 분식회계라고 하죠. 네. 쇠고랑을 차죠. 한마디로 그리고 말해서. 회사에서도 그 격리를 보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돈을 횡령을 하게 되면 쇠고랑을 또 크게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처벌이 좀 난해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교회만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교회는 어떨지도 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청취자분들 과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괜찮을까요? 알고 계세요? 재정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재정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는 게 암묵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금액이 교회예요? 커서 네. 금액이 커서 이렇게 커진 거라고 보지. 대부분 작은 금액은 그냥 성도들이 봐줍니다. 아, 그래요? 네. 목사님 뭐 자동차 네. 구입비 이걸 아닙니다. 왜 봐줍니까? 신천지 교회처럼 뭐 봉사비가 얼마 나갔고 네. 교통비가 얼마 나갔는지까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는 있냐? 이 정도로 네. 신천지 교회는 해드리거든요. 오히려, 그쵸. 근데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겨요. 네. 성도님들이 신뢰가 생기고. 그렇죠. 내가 내는 헌금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이게 정말 있죠. 교회 일에 쓰이는 건지 네. 네, 참 새해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고요. 참 찝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시사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제개중 교육 1주년 고 구모양의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관련해서는 얼마나 더 보도가 됐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좀 경위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에 12월이었죠. 그때 전남 화순군 모 펜션에 감금돼 있어서 또 개종을 강요받다가 가족들의 폭행에 의해서 호흡곤란으로 전대병원에 후송된 이후 2018년 1월 9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던 구모양. 어느덧 시간이 1년이 흐른 건데 이와 관련해 추모식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또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내외신문, 보건의료연합신문, KFP 뉴스, 한국언론사협회, 뉴민주신문, 뉴스쉐어, 타임뉴스, 코리아뉴스, 드림저널, 전남 인터넷신문, 경인투데이 뉴스, 내외뉴스통신, 신문고 뉴스, 1등방송, 세계타임즈, 한국인권신문, 한강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기독교 내에서 교단을 바꿀 것을 강요받다가 사망에 이른 고 구모양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고요. 또 그 넋을 기르기 위한 추목식을 집중 조명한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다시는 종교계에서 강제로 개종하는 일과 또 그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인권 유린과 또 이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객들의 모습을 그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국민일보는 찬물을 끼얹던데 네. 일단 뭐 제목 자체가 신천지 신도 사망 사건 강제개중은 거짓말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었죠?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당소 협회가 연 거예요. 지난 10일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구모양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사건이 가족들과 우발적 마찰로 구모양이 사망했다면서 광주 이단 상담소장과 또 상담소 감사가 검찰 출석을 통보받거나 뭐 검사받은 적이 없다. 우린 물증도 안 나왔다. 이 사건을 잘못되게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는 게 신천지 측이다. 이렇게 물증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워딩이죠. 이 워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증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네, 거짓말이다. 물증이 안 나왔다. 또 여기에 더해서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당소 협회장 진용땡 그분께서 신천지는 구모씨 사고와 강제개종 금지법을 앞세워서 신천지 신도들을 더 이상 현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범인들이 그 변명을 할 때 네, 이런 말을 하죠. 증거가 증거 있느냐. 딱 범인들이 말하는 워딩이랑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고 구모양이 생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강제 개종 교육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런 기사들 보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구모양이 뭐 우발적 사고다. 그럼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물증은 뭐 얼마나 있는지도 사실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구모양이 죽은 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강제 개종 교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는커녕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짓말이다. 그만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하늘에 있는 구모양이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 기사 자체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변명을 만들어주는 기사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발적 상황이었다라고 가족 간의 사고다. 그치 뭔가 사건을 덮고 가고 증거 있느냐? 증거 없잖아. 왜냐 우리는 증거를 안 남기게 했거든. 네,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네. 폐쇄된 밀폐된 공간에서 가족들끼리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고요. 이것 또한 옹호해주는 국민일보 자체도 이건 부역하는 일밖에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마찰? 그래 그 우발적 마찰을 일으키게 한 계기는 누구고 그것을 제공해준 사람은 누군가? 증거가 없어서 뒤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왜 피해자는 다른데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계된 게 이제 이단 상담소죠. 그렇죠. 네. 거기 법망에 딱 숨어서 부모 뒤에 숨어서 조정하는 인형놀이 하듯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못 없다. 가족 간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다면 사실 그 피해자들 심정이 어떨까요? 이거는 명백한 범죄고요. 네. 이 인권 침해이기도 하지만 인권 침해이기 이전에 이건 범죄 행위예요. 범죄 사건이죠. 네. 범죄 행위예요. 범죄를 그 국가에서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가족을 이용해서 뒤에서 그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 보십시오. 네. 증거 있느냐? 물증 없다. 이거는 굉장히 범인스러운 말 같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네. 진짜 울분을 삭힐 수 없는 진짜 한심스러운 나라가 아닌가 아직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강제 개종으로 숨진 어떤 구모양의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일도 네. 됐는데 또 얼마 전에 또 강제 개종 교육을 갔다가 도망쳐 나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1일? 음. 11일에 또 한기총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겸 해서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 연대 대표 최지혜 대표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파 네. 주간 뉴스 체크입니다. 네, 저는 강제 개종 피해 인권연대 대표 최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추모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순천이나 여수 여러 곳에서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일주기 네. 행사 당일에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서 행사는 대부분은 좀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였고요. 네. 특히 광주에서는 좀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었는데 네. 별이 된 그대에게라는 조가를 부를 때 참석자들의 마음에 좀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네네. 강원도 지역에서죠. 한 네. 여성분께서 강제 개종 교육에 끌려갔다가 네. 또 돌아오셔서 또 함께 시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의 그 한 부녀분이신데 네. 올해 1월 3일 날 이제 밤 9시 이후에 연락이 두절이 돼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니까 강제 개종을 위해서 이제 납치되고 감금된 상태였어요. 네. 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1월 9일 오전경에 네. 이제 경기도에
감금되어 있는 이제 그 부녀분을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이제 현장에서 탈출하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강제 개종을 금지하라. 또 강제 개종을 하는 개종 목사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그런 대회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특히나 이제 납치, 감금, 또 강요행위하는 그런 강제 개종에 대해서 되게 울분을 토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곳이 되게 좁은 도로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전단지도 같이 나눠 주시고 네. 시민들도 그런 전단지 읽어보시고 같이 붕괴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안타깝게 희생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년 남짓된 이 시점에 또 비슷한 강제 개종 교육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네.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네. 이 가정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경찰서에 많이 호소를 하지만 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대처가 되지 그 전에는 이게 대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제 개종은 특히나 이제 가족 폭력으로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교묘하게 미리 준비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미리 준비될 때 그것을 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숨기고 납치 하죠. 감금, 예, 납치 감금되는 그 과정들을 피해자는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에 호소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들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네.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가해자들 처벌을 하는데 네. 문제는 가족들이 처벌이 되는 것도 처벌이지만 이제 이 강제 개종이라는 것은 가정이 바뀌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정은 바뀌니까 이 가정이 이제 처벌이 되고 나면 이 문제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한 문제에서는 개별 피해자의 문제로 상황은. 치부가 되고 있는. 네. 네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개개의 가정들은 물론 다르지만 네. 이 과정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 패턴 안에는 반드시 이단 상담소의 그 개종 목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처벌을 할 때에는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네. 그러니까 강제 개종을 목적으로 이런 납치 감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네. 이제 그 패턴을 읽고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그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네. 지금의 그 조사 과정들을 보면 이 문제들을 다 개별 문제로 이제 치부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네, 두 네. 가지를 알려주셨네요. 사전 예방이 사실상 어렵고 또 처벌이 네.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또 최근에 한 언론사 국민일보에 따르면요. 신천지 성도들의 이런 계속된 강제 개종 피해 사건이 사실 신천지 때문이다 하면서 물증이 없다. 이단 상담소 협회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물증이 없다. 이런 기사가 하나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보면서 정말 분개를 했어요. 네, 가족 간의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네네. 이게 그 개종의 형태를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가 돼요. 아주 치밀하게. 네. 근데 치밀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납치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할머니가 지금 많이 편찮으시니까 병문안 가자.
또는 뭐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 줄게. 우리 가족 파티 하자. 네. 해서 어디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를 지정을 하는데 네. 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은 가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어떻게 보면 유인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 상황에 충분히 납득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현장에서 그 생일잔치도 하고 병원에 병문안도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의 목표가 납치라는 거죠.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네. 그래서 이 납치를 위해서 사전에 유인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납치되는 과정에서는 핸드폰이든 뭐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들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렇죠. 통신기기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핸드폰이 뭐 신발 같은 거, 옷, 겉옷까지도 다 이렇게 뭐랄까요? 빼앗긴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동의 상황이라서 없이. 네. 예.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 현장에서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 운 좋게 펜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면 어디에 기록이라도 할 텐데 네. 펜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이 탈출에 나와서 경찰에 진술을 하게 되면 네.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게 피해자 진술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피해자 진술은 가족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경찰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가족 간의 문제다,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또 손을 들어주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건가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증거를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면 현장에서 나온 다음에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단 상담소에 일하시는 분들, 네. 개종 목사 그분들은 너네 증거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점을 들고 나서 이제 신천지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만나본 그 피해자분들은 네. 지금 이 피해자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 강제 개종의 패턴들에서는 네.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다만 저희가 뭐 한두 분의 그런 증언, 진술로 네. 이렇게 강제 개종 피해 인권 연대를 구성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자만 해서 1,500명 정도가 되고 예. 그분들이 동일하게 이 사건들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일정한 패턴이 보여진다는 네. 거죠. 네.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한 대로 개개의 사건이 아니라 네. 하나의 공통된 덩어리의 사건으로 보고 네.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러한 사건이요. 네.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게 아무래도 고 구자매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였을 것 같은데, 네. 자, 지난 1년간 언론 보도는 어느 정도 됐을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보다도 네. 해외에서 언론 보도가 훨씬 더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NBC나 ABC나 네. 또 프랑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네. 거의 세계적으로 33개국에서 네. 1000여 건 넘는 보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같은 곳에서 주요 일간지 500 매체에서 네. 예. 500여 건의 그런 보도도 진행이 됐거든요. 아,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강제 개종이라고 하는 사건이 네. 작은 일은 아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또 뉴욕 타임즈에 또 최근에 기재가 또 됐었잖아요. 근데 어떤 네. 내용들이 기재가 된 거고 또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네. 군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이런 강제 개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
이제 이런 강제 개종 금지 활동에 대해서 지지해달라 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고요. 네. 뉴욕 타임즈 광고 자체가 이제 13개국에 네. 464개의 매체에서 보도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영향력이 조금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이 그 뉴욕 타임즈 자체의 이제 사람들의 인지도도 그렇고 네. 또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문의가 오거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다 하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네. 또 해외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요? 네, 지금 올해 추모식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올해 일어나는 사건들은 더 이상 이제 아픔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또 작년에도 거의 150여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그분들과 같이 좀 그 사례집도 만들고 네. 사례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이고요. 네. 강제 개종 금지 운동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강제 개종 금지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고 네. 활동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네. 그런 운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활동들은 저희가 이제 계획이 되는 대로 네. 또 실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 사실 강제 개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어도 이런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일이고 네. 또 사망이 아니더라도 그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종교에 의한 차별이나 강요나 또 가정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강요의 모습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또는 이거는 너무 좀 어려운 주제니까 하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네. 이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또 이 피해자들이 한번 이렇게 사건을 당하고 나면 그 후에 트라우마가 되게 강하거든요. 네. 오래 남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또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함께 손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 운동에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의 최지혜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재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강제 개종은 완벽한 위헌입니다. 네. 이거는 위헌이고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를 증거 안 남게 조장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 패턴은 이단 상담소에서 이어지는 거고 이단 상담소는 한기총이라는 큰 뒷배경을 안고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리부터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시면은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뻔할 뻔짜다. 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도무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고 그 어떤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아무리 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타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주어질 수 있는 곳인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면도 크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전 세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속히 강제 개종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천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신천지. 지금 젊은이들을 수없이 신천지 사기폭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퇴소시키고 이 깜병이 쳐놔야지 이런 걸. 좀 잡아서 껍질을 몇 개 올리려고 했는데 누구를? 이 이 아 이러지 마요. 아 왜요? 교주놈 껍질 박힌다는 게 뭐 어때서요? 야, 니네 이가 시켰지? 이가 시켰어. 싸가지 없는 교수가 시켜서 이를 어려. 그동안 거짓말만 들으셨죠? 이제 진실을 들어보세요. 하늘판. 다음 신천지 자원봉사단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대전 지부는 지난 1월 10일 대전 동구 파남동 일대에서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제18회 이웃사랑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대전 시민들이 기증한 연탄 1000장과 신천지 자원봉사단 대전 지부가 기증한 1000장 등 모두 2000장의 연탄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신천지 자원봉사단 구미 지부가 새해 맞이 하루를 앞두고 대구 경북 혈액원의 현지 출장 버스를 통해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새생명 나눔 헌혈 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네, 겨울이 되다 보니 연탄 봉사와 또 헌혈 행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뉴스 보도가 안 된 또 신자봉의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신자봉 대전지부 구미지부 아주 칭찬을 하고요. 2019년에도 네. 그 확 끓어오르는 뉴스였습니다. 확 끓어오고 확 따뜻한 뉴스가 뭔가 그 2019년 구모형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일어난 계속된 강제개중 사건도 그렇고 네. 뭔가 2019년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소명이다. 이것을 밝혀내고 끝까지 알리고 네. 뿌리 뽑는 것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네.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9년 가짜 뉴스와 강제 기중 교육을 알리는, 없애는데 도움을 드리는 주간 뉴스 체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날까지 주간 뉴스 체크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